자, 여기 보겠습니다. 뉴런은 신경세포를 의미합니다. 신경세포.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야, 신경세포. 신경세포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뉴런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생긴 게 세포인데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 그림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가지돌기가 요런 부분이야. 요런 부분 가지돌기. 가지돌기로부터 이제 외부에서부터 가지돌기로 신호가 자극이 와요. 자극이. 그래서 이렇게 축삭돌기 타고 가요. 여기가 축삭돌기. 1이 축삭돌기. 축삭돌기는 축삭만 쓰면 되네요. 축삭돌기는 요 부분. 여기가 축삭돌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는 여기가 신경세포체.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생명활동을 해요. 세포니까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포 에너지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되거든. 신경세포체에서 신경활동을 하고,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뉴런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축삭돌기는. 그래서 자극은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운동 뉴런 순으로 전달되는데, 자, 설명할 게 많네. 5분만 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있다 할게요. 다는 못할 것 같네. 5분만 있다 할게. 자, 봐봐요. 자, 일단 뉴런의 생김새를 좀 아셔야겠네. 옆에 그림 보면서 할게요. 뉴런이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이게 핵이거든요. 핵이 있고, 이 부분은 신경세포체라고 해. 쓰세요. 신경세포체.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B를 가지돌기라. 가지돌기. C는 요 부분 다 축삭돌기. 신호가 일로 와서 요렇게 가요. 이렇게. 다른 뉴런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다른 뉴런이. 그래서 신호를 빨리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엄청 빨라요. 이게 또 길어. 길어 되게. 내가 움직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움직이잖아. 내가 뇌에서 생각하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 손가락 움직이라고 명령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 걔는 C입니다. C. 축삭돌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봐봐요. 요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얘는 감각 뉴런이야. 감각 뉴런. 예. 근데 여기에 요 옆에 좀 삐져나온 부분 있죠. 요게 신경세포체야. 얘가 신경세포체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 C는 이제 반응기관이라고 되는데, 이게 근육이거든. 근육에 붙어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근육을 움직일 때 이렇게 이 신호를 전달해 주는 애가 여기가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 막 움직이고 막 이럴 때 이 운동 뉴런이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애가 연합 뉴런이야. B가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은 뇌나 척수가 연합 뉴런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어떤 자극이 와서 연합 뉴런에서 판단을 해. 아, 이거 어떤 거다. 이제 이 근육을 움직여야겠다. 이 운동 뉴런을 움직여가지고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이 연합뉴런 요 부분을 중추신경계라고 해요. B 써야 되고요. 연합뉴런 쓰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말하는 거고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거든요.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를 의미하는 거야.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C고 운동뉴런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A 감각뉴런 쓰면 되죠. 자, A와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의 순서를 나열하시오. A에서 B로 와서 B에서 판단 내려서 C 근육을 움직인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설명 좀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했고, 자, 아무튼 뉴런은 신경세포인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냐? 자극을 그 어떤 감각기관에서 이제 신호가 발생하면 그게 감각뉴런을 타고 연합뉴런으로 와. 연합뉴런으로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근육을 움직여. 운동뉴런으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크게 나눠요. 중추신경계와 여기 말초신경계. 네, 중추신경계는 이제 뭐 중추가 되는 건데,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척수. 근데 뇌는 이제 이렇게 대뇌가 있고요. 요게 소뇌고요. 소뇌. 겉에서 보면 대뇌랑 소뇌만 보이는데 이 안쪽에 또 다른 구조들이 있어요. 그 안쪽에 요 부분이 간뇌야. 간뇌. 간뇌가 있고 여기 중간뇌가 있고 연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뇌 밑에가 척수죠. 연수 밑에가. 자, 몸의 감각기관 운동을 조절한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기억이나 추리, 학습, 감정,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요게 이제 대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대뇌. 간뇌는 체온이나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항상성 유지라고. 항상성 유지. 내가 더우면은 땀나고 이런 거 간뇌가 시키는 거야. 덥다 이런 거 간뇌가 느끼는 거야. 대뇌가 느끼는 게 아니라 대뇌가 땀구멍 열어가지고 땀 내보내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 아닙니다. 간뇌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체온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뇌는 눈의 움직임. 여기 중간뇌에 이렇게 눈이 연결돼 있어요. 눈알이 있어요. 눈알이. 원래 눈이 뇌에서부터 분화된 거야. 이게 중간뇌가 동공과 홍채 변화 조절 이런 거 중간뇌가 합니다. 중간뇌. 대뇌가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막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 거 대뇌가 하는 건데 나머지는 자동으로 돌아가. 빛이 많아지면 홍채가 확장해가지고 동공을 축소한다던가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소뇌는 근육 운동 조절,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 소뇌가 발달을 해야지 운동도 잘하는 거야. 운동을 잘하고 뭐 자세도 똑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그럼 소뇌가 잘 발달 안 하는 거야 진짜로. 그 다음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 이거 연수가 담당합니다. 연수도 뇌야. 뇌자가 안 붙어가지고 뇌 척수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연수까지 뇌, 연수까지. 요렇게 이거 뇌야 뇌. 그 다음에 척수.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다. 그러니까 심장박동 뛰고 이런 거는 연수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알아서 숨 쉬죠. 알아서 사실. 내가 자고 있어도 숨 쉬고 있잖아요. 연수가 작동하는 거고 소화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밥 먹고 나면 알아서 소화운동 시켜주는 게 연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추신경계이고, 말초신경계는 그 뇌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끄트머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말초신경계인데,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 감각뉴런도 마찬가지예요. 감각신경이라고 해도 되고 감각뉴런이라고 해도 되고,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뉴런은 세포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좀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말초신경계가. 말초신경계에 자율신경이 있고, 원래 되게 그 분화가 되게 많이 돼 있어. 자율신경도 있고 체성신경도 있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 복잡한데, 아무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애들은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이 없이 내장기관이나 운동을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수나 아니면 중간뇌나 뭐 간뇌나 이런 애가 명령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대뇌가 명령 내리는 거는 체성신경계라고 해요. 그냥 적어놓기만 하자. 체성신경계. 체성신경. 이거는 대뇌의 명령을 받는 거야. 이런 애들이 주로 내가 그 운동뉴런이 그런 거야. 운동뉴런이 체성신경을 이루고 있어요. 하여튼 자율신경은 그러니까 대뇌랑 연결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둘 다 자율신경이야. 교감신경은 뭔가 위험에 닥치잖아요. 그럼 막 심장박동 빨리 뛰고, 그런 애들이 교감신경이에요. 되게 위험했을 때 막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부교감신경은 좀 편안할 때, 사람이 계속 긴장하고 살 수는 없거든.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고, 갑자기 뭐 자동차가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심장박동도 빨리 뛰고, 눈동자도 커지고, 호흡도 가파라지고요.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의식적 반응, 반응의 중추가 대뇌야, 대뇌. 의식적으로 내가 움직여야지. 뭐 축구공이 날라와 내가 피해야지. 뭐 이런 거는 대뇌가 작용하는 거고,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야 할 때가 있어요. 뭐 뜨거운 거를 만졌다. 그러면 뜨겁네. 손을 띄워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뜨거 하고 뛴다고요. 그런 거는 대뇌가 생각하기도 전에 척수에서 순식간에 반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먼저 반응을 해야지 위험 상황을 이제 피하거든요.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이런 거 회피 반사라고 해요. 회피 반사. 그 다음에 무릎 반사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여기 딱 치면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어. 뭐 망치 같은 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딱 치면 그 무릎 반사인데, 그거는 이제 척수가 그런 반사를 일으키는 거고요. 연수는 뇌기는 하지만 대뇌는 아니죠. 재채기나 딸꾹질, 침분비 이런 건 연수에서 일으키는 거고, 동공반사 중간뇌가 하는데 마찬가지로 대뇌가 아니죠. 대뇌가 아니면은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무조건 반사야. 그 의식적인 반응은 자기가 여기 대뇌가 들어가야 되네.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근데 무조건 반사에서 이건 회피 반사이기 때문에, 회피 반사의 중추는 척수예요. 척수에서 운동신경 자극해가지고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다. 호르몬은 다음에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뉴런이랑 신경계에 대해서 있고, 관련 문제 풀면서 다시 할게요. 4번입니다. 4번. 이게 대뇌죠. 대뇌. 일단 명칭 써볼까요? 대뇌. 처음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B가 간뇌입니다. 간뇌.
나중에 호르몬 배울 때 배우는데 이제 이게 간내 이 끝에 요게 뭐가 있어요. 여기 그쵸? 여기 뭐가 있어? 요거를 뇌하수체라고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C는 중간내야 중간내. 좀 어정쩡하게 있긴 한데 여기가 중간내. 중간내고 요 밑에 요거 뇌교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학교 때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요 뿔떡 튀어나온 부분 밑에야. 연수는 연수. 뇌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 밑에 요건 손해. 자,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하는 거 손해입니다. 손해. 이 손해. 이름도 써야 되니까. 심장박동과 호흡운동 조절하는 거는 연수예요. 연수. 비연수. 체온, 체액의 농도 조절,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거는 간내입니다. 간내. 비간내. 무릎 반사 중추는 척수고요. 동공 반사는 이제 동공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중간내예요. 중간내. 뭐 사고가 나. 그럼 사람이 의식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깐 다음에 빛을 비춰봐요. 그럼 동공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 뇌가 적어도 중간내는 살아있는 거예요. 중간내가 다치잖아. 그러면 빛을 비춰도 이게 반응을 안 해. 그러면은 이제 뇌에 손상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뇌에 손상이 있냐 없냐를 이제 보려고 우리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을 비춰보는 거지. 됐죠? 네. 호르몬 다음에 하고, 자, 82쪽까지만 오늘 하자. 82쪽에 보면, 자, 이거 대뇌, 리을 대뇌죠? 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을 조절을 담당한다. 운동 조절 담당한다. 기억, 추리, 학습, 감정 등 다양한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미음이 소뇌입니다. 소뇌. 근육 운동 조절,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여기 간내입니다. 이 간내. 간내는 체온이나 체액의 농도, 혈액 농도 이런 겁니다. 네. 소변이 뭐 많이 마렵다, 뭐 이런 거 간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러면 소변을 많이 묻죠? 그런 거는 간내가 조절하는 거다.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여기가 중간내예요. 중간내. 중간내는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한다. 동공반사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연수입니다. 연수. 연수는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하고요. 기침, 재채기, 침분비와 같은 이런 거는 무조건 반사의 일종이죠.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그다음에 이제 연수 밑에가 되면 이제 여기가 척수예요. 척수.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이고 무릎 반사와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고요. 여기 회피 반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거 만났을 때, 날카로운 거 이제 손댔을 때, 이렇게 회피 반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나을까요?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봅시다. 뉴런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신경세포체죠. 그 다음에 핵과 세포질이 있는 건 맞아. 이거 신경세포체. A는 신경세포체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부터 자극을 전달한다. 전달한다. 이건 축삭돌기 설명이고 신경세포체는 맞는데, B는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 가지돌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는 맞죠. C는 축삭돌기고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맞죠? 5번 다. 자, 그 다음에 A는 감각뉴런, B는 연합뉴런, C는 운동뉴런이고요. A는 감각뉴런으로 감각신경을 구성한다. 맞죠? 그 다음에 A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맞습니다. 요렇게 와요. 요렇게. B는 연합뉴런으로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 틀렸는데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는 운동뉴런으로 운동신경을 구성한다. 맞고 A, B, C 방향으로 자극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대뇌고요.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건 중간뇌니까 C고, 기억과 추리 이런 거는 A죠. A 대뇌. 자, 몸의 균형 유지하는 거는 손의 D고요. 체온 유지는 간뇌인데 간뇌는 B네 지금. 심장박동 조절한다. 이제 E인데 E가 연수죠. 연수. 자, 그 다음에 자, 구구단 왼다. 정신활동 뭐 이런 거지. 대뇌지 대뇌.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울 때 땀이 난다. 항상성 유지는 간뇌입니다. 간뇌. 땀 나는 이유는 체온을 조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중간뇌에 해당하죠. 동공반사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2번. A는 뇌와 척수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얘가 이제 중추신경계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B는 이제 말초신경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아요. A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며 자극을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맞죠? B가 척수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B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A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말초신경계를 타고 와서 척수 타고 A로 가야지. 그런 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척수는.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고요. 부교감신경은 소화운동을 억제한다가 아니라 소화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이제 평상시에 뭔가 위기상황일 때는 사실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운동을 더 활발하게 하는 게 부교감이고, 교감신경은 소화운동을 억제를 해요. 교감신경은.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동공이 축소된다가 아니라 동공이 커져요. 커져. 놀라잖아. 그럼 동공이 커져요. 뭔가 정보를 많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동공 커집니다. 자,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호흡이 빨라진다. 아닙니다. 이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호흡 빨라지는 거고, 위기 상황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산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났어. 위기 상황이죠. 몸에서 교감신경이 작용한다. 이 맞아. 뭔가 빨리 대처해야 돼. 뭐 느긋느긋할 수가 없어요. 자, 위기상황 벗어날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가 맞고요. 의식적 반응이 무조건 반사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아니죠. 무조건 반사가 더 빠르고, 무조건 반사의 경로는 대뇌가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요. 무조건 반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맞고. 자, 눈 시각신경, 이건 이제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차죠. 대뇌가 작용해야 돼. 이거는 척수, 운동신경, 다리 근육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8번 옳지 않은 거.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야. 고무망치의 자극은 대뇌로
요 말이 좀 어렵네. 대내로도 전달되는 거 맞아. 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고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릎 반사는 척수 반사가 맞는데, 근데 이게 무릎을 이렇게 때린 거를 대뇌가 못 느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뇌로도 전달이 되는 거고,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을 거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고, 근데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가 중추야, 척수가. 근데 딸꾹질이나 이런 거는 중추가 연수야, 연수. 그래서 이게 일단 틀렸어, 얘가. 3번이 틀렸고요. 손전등을 눈에 비쳤을 때, 이거는 동공반사인데,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내예요, 중간내. 그래서 척수랑 같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틀렸고요. 네, 뜨거운 주전자 손 닿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떼는 거는 척수 반사다, 척수 반사.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8번에 3번, 4번이고. 자, 9번. 자, 손에 뭔가 만졌나봐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뇌에 전달돼서, 뇌에서, 뭐가 닿았구나. 명령을 내려서 근육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 경로가 만약에 D, C, A, B, E, F다. 그러니까 대뇌를 거쳐오죠? 그런 거는 뭐예요? 기억이지, 기억.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대뇌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D에서, E에서 바로 F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나, 이거? 척수반사. 이거 척수반사죠. 척수반사는 D에서 E에서, 이게 척수잖아요. D에서 E에서 F로 가는 거죠. D에서 E에서 F로 가는 건 척수반사. 그러니까 대뇌를 거쳐오는 거는 뭔가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반사가 아니라 의식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학 할게요, 화학.